안녕하십니까. 지입을 알려주는 사람들 GR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벌써 이제 2020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무리 겸 그리고 2021년 시작하는 그런 기념해서 지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한 개 한 개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심오하게 다루자면은 진짜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연말에 12월 31일 날 아마 생방송을 또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추워서 지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이제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을 이제 운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찾아보셔야 하는 게 운송 자격증이에요. 근데 운송 자격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 운송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물 운송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물차를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버스나 아니면 이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택시나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객 운송 사업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얘기할 거는 화물 운송 자격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고 그 인터넷 어디든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고만 치셔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셔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적성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적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이나 혹은 이제 뭐 집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성 검사에다가 내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기타 개인적인 인적 사항들을 집어 넣으시고 적정 검사에 관련된 비용을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내시고 적성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은 적성 검사에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화물운송 자격증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성 검사가 통과하는데 솔직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예측을 해서 어느 쯤에 멈추는지, 그리고 선이 이렇게 딱 내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느 선에서 멈추는지, 이런 것들이 적성 검사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적성 검사가 통과되시고 난 이후에는 필기 시험이란 것을 또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필기 시험에 관련돼 갖고 이거 책 사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족보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포털 사이트에 화물운송 자격증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고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은 모니터를 볼 때 굉장히 막 눈이 아프거나 좀 일렁증이 생기거나 저 같으면 이제 그 모니터를 자주 보면은 좀 약간 시력을 잃는 그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사셔도 무방하니까 본인이 편하신 거, 뭐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책이 편하다, 나는 뭐 인터넷이 편하다, 아니면 나는 모니터로 봐도 상관이 없다. 요즘에 그리고 또 크게 나오는 뭐 무슨 패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쪽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시험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성검사와 이제 필기시험을 보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화물운송 교육이란 걸 또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각 이제 시, 군, 구 혹은 이제 뭐 시별, 도별 이렇게 교육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육장에 교육 신청을 하신 다음에 가시면은 바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인 이상 모이기도 금지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화물운송 교육은 집에서 이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와 필기시험까지만 통과를 잘 하시면은 화물운송 교육하는 데는 뭐 크게 부담 없이 들으시면은 화물운송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격증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번에 준비를 해야 될 내용들, 내가 과연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일자리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차량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일자리를 먼저 보셔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 운송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이제 집에 들어오는 택배부터, 정말 간단한 택배죠. 그리고 우체국 택배,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나가서는 그 택배들을 간선으로 실어 나르는 5톤 차들이나 혹은 이제 그 이상으로 진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뭐 코일이나 혹은 이제 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25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차들,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일자리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덜컥 1톤 차량으로 화물 운송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일자리의 한계성을 이게 울타리 쳐두는 것 마냥 가둬두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일자리를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갖고 5톤 일자리를 봤는데, 솔직히 5톤 일자리도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어떤 포털 사이트에든 관련해서 화물차 톤수나 혹은 이제 그 적재함 길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에 따른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뜸니다. 그러면은 이 공고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지 사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공고들을 보실 때 첫 번째로 눈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매출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물차를 운송을 할 때 지금 많은 화물차 기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화물차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화물차 운송료가 높으면은 그만큼 그에 따른 뭐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 몸이 고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전을 뭐 18시간, 20시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일자리 내용을 보실 때 물론 매출에 눈이 가시겠지만 시간대에 비해서 너무 높은 매출은 어느 정도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면허가 일종 보통이 있는지 일종 대형이 있는지, 보통 면허로 할 수 있는 톤수는 11.9톤까지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톤수를 하시게 되면은 화물 운송 자격증에 더해서 대형 면허까지 필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 톤수와 그 다음에 내 거주지와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일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 번호로는 이 공고가 정말 확실한 건지 한번 검증 과정을 거쳐야겠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쪽에 가서 상담만 받고 그 일자리를 하겠다고 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서 차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뭐 가급적이면은 선탑을 할 수 있으면은 선탑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얘기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고상으로 내가 거주지, 뭐 톤수, 매출 이런 것들이 맞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 일자리를 상담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서 강력하게 차를 먼저 권고를 한다, 뭐 이 차량 아니면은 이 일자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거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톤수별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톤부터 25톤까지 진짜 하루에도 뭐 10몇 개, 20몇 개, 30몇 개, 공고 개수만 보면은 뭐 11,000개가 넘어가고 2만여 개가 넘어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상당수는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일자리 선정 과정에서 차를 뭐 강력하게 권고를 하거나 혹은 이제 터무니없이 많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선정할 때는 가장 먼저 최우선시 되는 게 내 본연의 일자리, 차를 제외한 그 일자리만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주와 원청사 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주가 확실치 않은 곳에는 이 물량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돈을 받더라도 수수료를 몇 번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화주가 어딘지, 그리고 원청사가 정확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자리 선정까지 끝이 났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자리에 투입되기 위해서 내가 운전할 차량을 구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또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차량의 가격이겠죠. 단연코 가격입니다. 저희가 최저가 트럭을 지금 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각 해당하는 브랜드별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차는 축을 달고, 어떤 차는 뭐 윙바디를 달고, 어떤 차는 축을 안 달고, 어떤 차는 그냥 뭐 윙바디를 안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가 트럭을 홍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럭 금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금액을 붙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사기가 되겠죠. 평균적으로 트럭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받아간다, 그럼 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에게 집 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이제 그 차량 브랜드로 따지자면은 저희 승용차 브랜드와 같이 국내 차가 있고 해외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국내산 차량을 탈 것인지 해외산 차량을 탈 것인지, 일단 이 차량까지 오셨으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는 내가 2년 3년 만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각자 이제 국내산 차량이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차량이든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죠. 이 장단점을 모두 다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너무 좋고 어떤 것들이 너무 나쁘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대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최저가 트럭을 좀 참고를 하셔서 트럭 가격을 보시면 좋겠지만, 이 트럭을 사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럭 가격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우리 승용차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5톤 축차 이상을 보게 된다면은 가장 저렴한 트럭이 8,000에서 9,000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돈을 벌러 들어온 거지 돈을 쓸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 금액 마련부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캐피탈 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캐피탈 대출에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물차로 지입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캐피탈 업체에서도 과도한 화물차 사기를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용 등급이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이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후견인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유심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화물차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혹 가다가 법인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 보증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받는 케이스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소형차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소형차 1톤 윙바디 같은 경우에 2015년식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금액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을 3000만원 혹은 이제 3,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차량을 준비를 할 때 이 차량이 적당한 가격인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는 진짜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한 번쯤은 내가 이 차량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토를 받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브랜드랑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가 끝났으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축과 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화물차를 그냥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 화물차만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5톤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5톤 차량에다가 그 밑에 이제 축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 적재물들이 비에 젖게 하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이제 좀 더 안전성을 위해서 특장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 특장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주유소나 이런 곳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탱크로리, 유조차도 특장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해산물, 회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 해산물 운반 차량도 특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속도로만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윙바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냉장식품을 실어나는 탑 차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 일자리에 맞는 특장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 특장 선정까지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화물차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 화물차를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취등록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중에 하나가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바, 사, 자 4개가 들어가는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냥 교부를 해주던 번호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번호판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번호판은 한정이 돼서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번호판을 서로 가지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암묵적으로 거래 금액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자면은 이게 화물 운송 번호판 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택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개인 택시 번호판도 나라에서 원래 이제 택시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교부하던 번호판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개인 택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몰리면서 이 개인 택시에도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화물차 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화물차 번호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것들을 쉽사리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한 번호판 개당 가격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생긴 것이 임대 번호판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판을 수령을 해서 그 번호판을 대신 부착을 하고 대신에 월에 지입료 형식으로 일정상의 요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호판까지 장착을 해야 화물차 운전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정말 이제 안전하게 운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화물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소속돼서 기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자영업하는 가게들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비용도 거의 비슷할 뿐더러 정말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고정돼 있느냐 이동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때까지는 본인의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들어오는 수익 적을 뿐더러 오히려 나가야 될 금액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화물차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제 세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안정화가 된다면은 제가 장담을 하는데 웬만한 자영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라는 전제 하에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장기간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2년, 3년 혹은 4년, 5년 이렇게 지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주변에 이제 그 화물차를 계속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은 화물차 대수를 늘려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시작할 때는 저렴한 차를 뽑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차를 타고 조금 편하게 운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 정도 하시다가 그 차를 정리하시고 이 운송업을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송업을 이제 놓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4년, 5년 정도 이 업계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를 안 당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 연수가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담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할 말은 다 끝났고요. 이걸 보시고 나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역사는 게 홀룰룰룰룰 날아올라마 라이브 생방송 할 거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입을 알려주는 사람들 지알맨 이형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